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걸까요? 예. 뭐 말은 다 막 그럴듯하죠. 뭐 이렇게 하면 이거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됩니다. 사람이라서 안 되고 서로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안 돼요. 모두가 다 지속적인 성장 진화를 좋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워크앤라이프 밸런스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느긋한 여유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다 다른 거거든요. 결국 일하는 방식을 맞춰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어떤 과제를 해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만큼이나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야,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해왔어? 뭐 이런 얘기 사실 많이 해요. 심지어 개발자들이 무언가를 요구했을 때도 우리가 그런 걸 그렇게 요구하는 방식으로 일을 해왔나요? 뭐 막 이런 거죠. 그리고 저희는 또 티켓팅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좀 이따 소개해드릴 어떤 그 이슈 트래킹 툴, 뭐 지라 같은 걸 쓰거든요. 그런 걸 쓸 때도 더키즈 라이브, QVBR, 코덱 구현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뭔데? 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이건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그 일하는 방식이 뭔데?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좀 정리해 봤고요. 이건 저희 그 데브옵스 쪽, MBT 데브옵스 쪽 옆에 칸반으로도 좀 칸반 옆에 손으로 이렇게 좀 써서 적어놓고 저희가 칸반 어떤 티켓, 해야 할 과제, 일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거나 얘기를 할 때도 항상 이런 부분에 지금 약간 어긋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는 사실 그런 문장입니다. 일단 우리 팀은 그 가장 많이 배우고 잘 수행하고 가장 많이 향상시키고 성장하고 또 재밌어야 된다. 결국 자발적인 동기부여에 대한 내용이에요. 결국 이런 게 성격에 맞거나 체질에 맞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조직이라는 전제죠. 예,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협업을 촉진하고 정보 공유를 지원하며 정치를 방해한다.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되게 어렵고 실제로 저희 데브옵스에 입사하셔서 제일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협업을 촉진해야 돼요. 협업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촉진해야 되는 겁니다.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내가 질문받았을 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대화를 끌어내야 됩니다. 예.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물어보고 아니면 더 잘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나 더 좋은 대안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 공유가 사실 필수고요. 그래서 정보 공유를 위해서 저희는 어떤 사소한 것도 모두 다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드러낸다라는 말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 저희는 또 움직이는 조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문제를 잘 드러내기 위한 것도 사실 데브옵스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그런 걸 좀 약간 숨기고 싶은 개개인들은 다 있어요. 어떤 특정 사실 내가 뭐 그렇게 개발하려고 개발한 거 아닌데 꼭 저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나중에 바꿔야 되겠다고 얘기를 해야겠어?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그 의도를 명확히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분 나쁘지 않게 잘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그게 사실 역량이고요. 스킬인 거죠. 예. 그런 이야기들을 다소 잘못될 수 있지만 우린 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 분명히 너 그때 이렇게 만들려다가 이거 듀데이트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 근데 이거 분명히 이렇게 바꾸는데 큰 문제 없을 거야 나중에.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가자. 근데 이건 다 공유합니다. 그런 걸 숨기지 않도록. 그리고 뭔가 장애가 났는데 누군가 개인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변경을 했어. 그런 건 다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공유를 안 했는데 그게 문제로 연결되면 그건 좀 심각하다고 저희는 바라봅니다. 그런 어떤 정보 공유를 위한 일하는 방식이 있고요. 정치를 방해합니다. 일을 하는데 어떤 소수의 담배 그룹 아니면 소수의 어떤 그 술 그룹 이런 그룹들 친목을 위한 어떤 많은 여가 활동이나 어떤 그런 모임들은 좋지만 그런 것들을 업무에 결부시켜서 또 다른 곳에서 뭔가 그들끼리의 어떤 그 사일로 저희가 되게 하지 말아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그런 사일로 형태로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를 하고 거기서 결론을 낸 상태로 그 결론을 들고 와서 저에게 요구하면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꽤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정치적인 행위를 하지 말자가 아니라 정치를 방해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저희는 무언가가 부당하다고 느낄 때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라는 게 아니라 보이면 해결하라는 거죠. 그리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개선을 위해 모든 종류의 일을 시도하며 실수를 권장하되 반복하지 않는다. 이게 짧은 주기의 어떤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로 하는 전체 구성원들의 어떤 그 뭐랄까 그 공감이 돼야 되는 말이거든요. 아니 실수도 뭔가 질책을 받는데 개발은 더 빨리 해야 된대. 짧은 주기래. 이건 사실 앞뒤가 안 맞죠. 예.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진화한다는 걸 보여주는 계기로 삼아야만 하는 겁니다. 실수를 했으면 실수는 했는데 우리가 머리를 모아서 맞대고 얘기를 해보니까 다음번에는 사실 이 실수는 이런 식으로 하면 분명히 재발할 수가 없어. 뭐 예를 들자면 다음부터는 내가 그냥 공유 안 하고 막 이렇게 DB에 뭐 칼럼 타입을 막 변경하지 않으면 될 거야. 이런 거죠. 그리고 그런 작업은 누군가 요구했던 일단 DB에 작업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리뷰하는 자리를 가져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점점 다음에는 점점 나은 모습으로 일을 하는 모습을 갖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가 아는 자기가 찾아본 그리고 자기가 물어본 사람의 정보를 얻어서 모든 일을 할 수는 있지만 가급적 그 실수가 반복되면 안 됩니다. 뭐 한 번 했는데 요번에 반복됐어. 큰일 났네.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이 장애는 벌써 2달 전에도 났고 지난달에도 났고 2주 전에도 났는데 그럼 우리는 전혀 거기에 대한 대처 능력이 나아지고 있지 않다는 뜻인가?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3번, 4번이 반복되면 그건 좀 심각한 이슈로 저희가 바라봅니다. 말 그대로 자동화를 하거나 뭔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저희가 일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결국 동료를 신뢰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동료를 신뢰하고 협업을 하지 않으면 결국 나만의 지식, 너만의 지식을 가지고 서로가 무언가 경쟁을 하듯이 자기만 찾아서 내가 더 좋은 답을 내야지 이래서는 성장의 속도 매우 더딥니다. 저희 데브옵스 마지막 부분은 말 그대로 공동성장에 대한 내용이고요. 모든 문제를 협업을 해서 더 빨리 시간 효율적으로 해결을 하고 그 짧은 시간에 얻은 그 지식을 전체가 공유해서 그 어떤 진화의 효과에 좀 극대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니 MBT의 데브옵스는 뭐 이렇게 일을 한다는데 뭐 그건 너희들의 얘기고 진짜 데브옵스 각 어떤 이름 있는 회사들은 그런 데브옵스들이 실제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있기는 한 건지 좀 그런 것들을 좀 이번 시간에 많이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결국 이렇게 어떤 이상적인 얘기 어떤 문화, 방법만을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럼 결국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유용하게 쓰이는 도구들은 뭔데 그리고 뭐를 쓰면 어떤 부분에 그런 뭐랄까 도움을 얻거나 효율을 가져올 수 있는 건데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조직의 문화는 제가 한때 거의 맹신했던 너무 좋아하는 회사 넷플릭스의 조직 문화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한때 넷플릭스 조직 문화에 꽂혀서 프로가 돼야 해. 나는 많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뭐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지만 하지만 내 스스로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한 반드시 결과를 내고 좀 책임을 져야만 해.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면 완전히 프로팀 같지 않을까? 그런 사실 생각을 했었더랬죠. 예. 혹시 피키캐스트라는 서비스 아시나요? 그래도 꽤 많이 끄덕여 주시네요. 예. 거기가 사실 넷플릭스를 되게 좋아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때 거기 CEO분이 넷플릭스 문화에 꽂혀가지고 물론 그 다음엔 또 그 스티브 잡스에 꽂히기도 했죠. 예. 하여튼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 문화는 저에게 되게 친숙한데요. 넷플릭스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자면 어떤 최고의 프로로 팀을 구성한다 라는 사실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우린 무조건 뭐 최고가 와서 일을 해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어디에 남부럽지 않은 최고의 대우를 해줄게. 대신에 와서 뭐 네가 최고라는 걸 보여줘. 뭐 거의 그런 식의 문화예요. 그리고 최고들끼리 모인다면 굳이 일하는 방식 같은 걸 맨날 얘기를 하고 맨날 회고를 하고 그럴 일이 많이 있을까? 사실 그런 거죠. 어떤 전체 조직의 성장을 위해서 꾸준히 리소스를 쏟아붓는 것도 우리가 뭐 좋은 개발 문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넷플릭스는 오히려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맞추는 시간이 다른 회사보다는 많이 없을 수 있는 사람들, 그냥 아 하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알아듣고 알아서 자기가 할 부분을 잘 찾아 나가는, 그래서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사람들로 팀을 구성하고자 했죠. 그래서 뭐 청렴, 우수성, 존중과 협업 이 네 가지를 되게 강조를 했었는데요. 프로라면 사실 다 갖추고 있을 거라고 약간 전제로 깔아두고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네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좋은 남부럽지 않은 훌륭한 복지를 찾는, 그래서 내가 성장해야 되는 그런 사람을 찾는 것보다는 진짜로 나는 이런 사람들과 일을 하고 싶어, 이런 어떤 갈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채용하려고 노력하죠. 그게 넷플릭스의 문화로 좀 대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는 또 유명한 게 하나가, 넷플릭스에는 그 어떤 입사하면 주는 그 가이드북이 있죠. 그 이름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 책으로 이 회사가 일을 하는 방법, 뭐 회사에 대한 소개, 막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떤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어서 PK 때 그걸 따라 하려고 저희도 꽤 많은 내용들을 모았던 기억이 납니다. 책으로 제본하진 않았지만 그 정도로 많은 기업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 어떤 프로팀을 추구하는 기업 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도 얘기하는 요소를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되게 유사한 부분이 많이 보이는데요. 일단 프로니까 직원들이 좀 독립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권한을 줄 테니까 좀 마음껏 시도를 해봐, 그런 내용과, 그리고 공개적으로 광범위하게 의도적으로 정보를 공유해요. 문제는 드러내줘야 해결을 시작할 수 있다, 뭐 그 시작을 할 수 있다, 사실 그런 정신이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대단히 솔직해야만 합니다. 뭔가 쟤는 평소에 되게 꿍꿍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자꾸 문제라고만 얘기를 해, 뭐 이런 상황이 사실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거겠죠.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사람만 남긴다. 되게 무서운 말이죠. 결국 한때는 뭐 하위 10%는 뭐 특정 주기별로 퇴사를 권고당하고 퇴사를 해야만 했다라는 얘기가 뭐 소문처럼 들렸죠. 그리고 또 그런 퇴사 때 어떤 제공해주는 기업의 어떤 이런 뭐 그런 복지 이런 부분은 또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가는 사람이 오히려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의 문화를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규칙을 피한다. 그러니까 규칙을 피한다는 말이 결국은 규칙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사실 이야기고요. 규칙을 피한다라는 말은 뭐 이게 규칙이니까 나는 따라야 돼. 어떤 전통적인 우리 대기업, 한국 기업들이 되게 좋아하는 사실 인재상이죠. 정해진 룰을 잘 준수하고 그 속에서 어떤 낼 수 있는 최대한의 퍼포먼스를 내는 인재. 그런 것들을 피한다는 거죠. 저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의 하나의 과정인데요. 기존에 있었던 어떤 뭐 프레임이나 룰, 그리고 존재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널려 있고 그런 문제를 해결할 때 비로소 기업의 이윤이 극대화가 되는데, 그런 걸 당연시 원래 그랬으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했었으니까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다른 기업과 달라질 게 없다라는 거죠. 결국 어떤 기업의 진화의 사실 목적을 기업의 진화의 어떤 그 방향성을 말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정해졌지만 원래라는 말은 없다라는 건 저희 회사에서도 사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건 왜 이렇게 구현이 됐지? 라고 했는데 원래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실 원래라는 건 없거든요. 어떻게 구현하고 싶었는데가 사실 중요한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규칙을 피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규칙을 새로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라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넷플릭스와 함께
아마존 그리고 구글 정도를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아마존의 사례는 사실 아마존 클라우드에 만들어진 데브옵스 툴에 비해서 사실 되게 열악하다고 판단이 돼서 장표를 만들다가 삭제했습니다. 예. 잠깐 그래도 제가 자료는 찾아본 거니까 그 자료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해드리면 아마존은 매우 생산적으로 일을 합니다. 예. 어떤 그 생산성, 그 어떤 결과물, 산출물에 매우 큰 비중을 두고 있고 그런 걸 약간 강행하는 거의 약간 수직 구조와 같은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죠. 그래서 단순히 아마존과 구글의 클라우드만 이렇게 같이 써봐도 비교해봐도 그 어떤 기업의 철학이나 일하는 모습이 느껴질 정도로 다 만들어놨어요. 아마존 클라우드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필요로 할 만한 것들은 너무 꼼꼼하게 잘 있어요. 뭐 하다못해 그 클라우드를 관리하는 콘솔 화면에 여러 가지 어떤 메타 정보라던가 뭐 헤더 정보라던가 아니면 메뉴 배열이라던가 메뉴에 구성되어 있는 어떤 기능들이라던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연결의 방식이라던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좀 써서 뭔가 그 기능과 부합되는 부가 기능들을 많이 결합하려고 할 때 그게 대부분 다 그 기능들을 잘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매우 잘 정돈되어 있는 게 사실 아마존 클라우드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쓰다가 아마존으로 옮기는데 진짜 불편함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대로 어떤 인적 자원만 좀 드릴 수 있다면 다 옮겨갈 수 있는 상태죠. 그게 바로 아마존이 어떤 추구하는 고객 중심의 기업 문화. 예. 고객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먼저 발견하고 그리고 고객이 CS를 통해 제시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시 생각하는 그리고 사내의 어떤 개발 조직들은 그걸 위해 존재하는 약간 그런 전통적인 개발 문화 같으면서도 매우 생산적인 그런 문화가 아마존 문화고요. 그에 반면에 구글은 이걸 뭘 이렇게 쓰라고 만들어놨어? 그런 경우가 사실 있어요. 쓰다 보면 하다못해 로드 밸런서를 쓰려고 해도 이걸 왜 내가 원하는 포트를 쓰지 못하고 자기들이 이것만 쓰라고 하지? 뭐 이런 거죠. 그런데 또 이건 또 뭐 TCP로 쓰려고 하니까 아무 포트나 또 쓸 수 있네? 이게 뭐 개발을 하다만 건가? 막 이런 느낌인 거죠. 예. 그리고 거기다 뭐 로드 밸런서에서 뭐 그 어떤 헬스 체크 기반 뭐 이런 밸런싱을 하기 위해서 헬스 체크를 등록하려다 보면 이게 또 막 방화벽 설정이 뭐 자기들 헬스 체크 센터 구글이 가지고 있는 헬스 체크 센터로 막 방화벽이 뚫려 있어야 되고 IP 대역이 막 이러니까요. 그냥 만들고 싶어서 일단 만들어 놨는데 뭐 고객이 쓸 수는 있게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구글 클라우드는 좀 자유분방하다는 느낌? 근데 전혀 일을 안 하는 건 아닌데 막 끝까지 막 책임을 지면서 마무리했다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뭐 그 책임의 범위는 좀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여기는 약간 하고 싶은 일 위주로 개발자들이 그냥 해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 잔소리하면서 막 품질을 챙기거나 막 이럴 때 개발자들이 반드시 그 요구사항을 수용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의 그 불편함을 느끼면서 말이죠. 그래서 구글의 조직 문화를 찾아보시면 그 롤 드리븐 오거나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역할 조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역할 조직을 문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학습하면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문화. 이 어떤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관점에서는 아까 넷플릭스와 유사하고요. 그리고 아마 국내에 있는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가지는 생각이기도 할 겁니다. 국내 대부분의 스타트업들 중에서 그래도 좀 투자도 받고 트래픽의 성장을 이룬 회사들은 대부분이라고 하기엔 제가 사실 2개의 회사를 경험했군요. 예. 그 회사들은 다들 그 생각을 하더라고요. 세상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은데 다들 그걸 방치하고만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해결했을 때 얻는 그 어떤 가치와 효용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그걸 발견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해결해야 한다. 사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구글도 똑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이게 못할 일이 아닌데 다들 잘 인지를 못하고 있어. 늘 그냥 그런 어떤 상황에 젖어서 원래 그랬던 것처럼 다들 살아가고 있는 부분을 꼬집어내고 끌어내서 해결을 하려고 하죠. 그리고 그걸 가치로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역할 조직이란 말은 이 다음 장표에서 한번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그 직계 조직, 뭐 상하 수직 구조와 좀 비교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또 대표적인 말이 이것도 지금 설명드리고 나서 보니까 넷플릭스랑 매우 유사한데요. 훌륭한 인재를 만드는 것보다는 훌륭한 인재를 채용한다라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구글도 그 부분을 꽤 고민했다고 해요. 예. 우리가 와서 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할 것인가? 그들이 우리 회사 내에서 좀 잠재력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자꾸 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할 것인가? 아니면 그게 좀 돼 있는 사람이 오는 게 나을까? 다 장단점은 있죠. 만약에 전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잘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런 문화를 갖추고 있다면 인재의 채용은 너무 쉬워질 겁니다. 웬만큼 어떤 성장의 잠재력을 가진 사람은 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채용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걸 이미 잘하고 있는, 오히려 그런 성장에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면 이때는 이제 채용이 매우 어려워지게 되죠. 채용을 어떻게 할 건데, 그 사람의 기준을 누가 판단할 건데, 그리고 그 사람이 이런 부분이 부족해도 이런 부분이 되게 뛰어나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지? 이런 고민들을 해나가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인사 채용에 많은 돈을 들이붓지만 정작 결과는 잘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구글은 그걸 선택하게 됩니다. 역할 조직 기반의 그런 문화를 구글이 좀 추구한다고 했는데 역할 조직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역할 조직과 위계 조직을 이 두 가지로 좀 분리해 봤는데요. 결국 특징은 위계 조직은 이제 저희가 기존의 저희 기업 문화, 어떤 대기업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소수의 대단한 어떤 권한을 가지신 분들이 어떤 아주 깎아지른 그 약간 피라미드 구조로 인재풀이 형성돼 있어서 그쪽에서 내려오는 의사 그 결정 내용은 감히 반박할 수가 없죠. 뭐 혼자서 투덜댈 수는 있지만요. 거기에 대해 어떤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역할 조직의 특징은 각 구성원이 어떤 분산된 의사결정, 자기의 의사를 사실 표현하는 것이 그 주된 약간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고자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대단히 뭔가 토론의 문화가 되고 막 활발한 협업 문화가 될 것 같지 않나요? 딱 이렇게 보면 그냥 우리 부장님이나 뭐 상무님 아니면 뭐 파트장님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보다 의견을 내니까 이건 당연히 그냥 비교해도 일이 잘 될 것 같지만 또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 결정이 안 돼요. 결정이 안 되고 그 뭐랄까 한 세 번째 똑같은 주제 때문에 회의가 잡혔을 때는 대단히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럴 거면 그냥 누구나 아무나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거죠. 잘못되면 책임지지 않는 문화가 되기도 해요. 내 의견은 다 말했으니까 뭐 책임질 사람이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그리고 또 그 어떤 토론이나 대화의 그 내용이나 주제가 항상 생산적인 쪽으로만 가는 법도 없습니다. 막 이상한 고집을 부리시는 분도 있고요. 한참 얘기하다가 막 엄한 얘기하시는 분도 꽤 많고요. 하지만 그런 문화가 또 잘 형성되려면 막 그런 걸 무언가 고치려고 하거나 이렇게 비난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사실 어마어마하게 그게 다 소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단점을 가지기도 했지만 일단 각 구성원의 분산된 의사결정이라는 좋은 문장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위계 조직, 그러니까 저희 뭐 과장님, 부장님, 차장님 뭐 이런 사실 내용이라면 저희도 그런데요.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뭐 이렇게 개발자들은 저희는 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예요. 뭐 또 다른 직급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CTO는 있고요, COO 있고 그리고 CA라고 해서 치프 아키텍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계 조직의 어떤 당연히 장점은 빠른 의사결정이겠죠. 뭐 빠르다기보단 일방적인 의사결정이겠죠.
내려오면 그건 하는 겁니다. 예, 어떻게 실패하지 않을지만 고민을 하면 되죠. 예. 그리고 역할 조직의 내용은 뭐 변화에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는데 많은 아이디어가 모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것도 사실이고요. 예. 단점이라면 이제 위계 조직은 소수에 의해서 회사가 좌지우지되죠. 그리고 소수에 의해서 회사가 갑자기 한 1년 너무 안 좋았어. 근데 그에 대해서 사실 누가 얘기도 못해요. 그걸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그걸 얘기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소수의 그런 어떤 둔에 의해서 전체 회사의 움직임이 좌지우지되고 저 어떤 역할 조직은 말 그대로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의사결정이 안 돼요. 예. 그럼 이건 역할 조직이 이렇게 안 좋은데 우리가 역할 조직을 해야 되겠어? 라고 한다면 자, 이런 불필요한 요소를 줄이기 위한 넷플릭스의 기업 문화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죠. 불필요한 대화가 오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가 오고 가는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재로서 효율을 만들어내는 인재의 수준을 높이는 구글과 넷플릭스. 그러니까 개개인의 높은 전문성이 요구돼야 채용이 어려워지죠. 즉 역할 조직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어떻게 나누고 뭐 호칭을 어떻게 바꾸고 이게 사실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제일 마지막에 저 부분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역할 조직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높은 전문성이 없다면 모두의 말은 그저 그냥 의견일 뿐이죠. 감히 나란히 붙여봤습니다. 넷플릭스랑 구글이랑 저희 MBT 개발 문화. 저희 애자일 문화의 한때 대장이셨던 지금은 떠나셨던 그 조승빈 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런 문구로 저희 회사를 표현하셨죠. 우리는 훌륭한 개발 문화를 통해서 회사와 구성원의 지속적인 성장과 세상에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예. 사실 저 변화 속에는 어떤 가치와의 연결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MBT가 사실 택한 어떤 생존의 방식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그 어떤 세상의 유의미한 변화를 처음에 많이 고민도 해봤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유의미한 변화지? 아, 이건 저쪽에서 이미 좀 하고 있고, 아, 이거는 아무도 안 하는 그 이유가 있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한 1년 고민하다 보니까 그 변화에 대해서 시도를 하는 것도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을 때 많은 시간만 소비했다라는 느낌을 받은 거죠. 그래서 스타트업은 사실 그 생명주기가 짧잖아요. 대기업에 비해서 많이 짧죠.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방식이 바로 짧은 개발 주기, 빠른 어떤 릴리즈였습니다. 오늘 조직 문화 얘기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데브옵스가 사실 조직 문화 이야기가 저는 거의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데브옵스가 뭐지? 라고 한다면 그냥 만약에 조직 문화나 이런 일하는 방식을 다 빼면 그냥 개발자예요. 예. 사실 뭐 다 똑같죠. 그런데 실제로 저희는 일을 할 때 코드를 작성하는 시간보다 협업을 촉진하는 일을 절반 이상 합니다. 매우 많이 하죠. 뭐 회고도 너무 많고요. 회고도 우리 팀만 회고를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리더십 회고 같은 다른 조직이 있고 또 별도의 또 뭐 미드업 행사 같은 게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장애가 났을 때 하는 또 그 이벤트성 회고가 있고 그래서 저희 또 MBT의 조직 문화를 말씀드리자면 이것도 사실 저희가 위키라는 어떤 그 문서 관리 툴에 적혀 있는 건데요. 품질은 타협하지 않는다. 요즘에는 근데 품질을 타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애자일스럽게 이건 품질을 너무 타협하지 않으니까 이게 또 릴리즈 일정이 많이 밀리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냈을 때 실제로 유의미한 결과가 없으면 이게 함부로 접기에도 너무 쏟은 리소스가 아까워서 망설여지는구나. 이걸 느껴서 요즘은 저희 품질보단 속도라는 사실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비효율적인 업무는 반드시 자동화한다. 데브옵스 이야기 같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모두에게 투명하게 알린다. 아마 많은 조직, 애자일을 하고 있지 않은 조직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모두에게 투명하게 알리지 않아요. 심지어 이 얘기는 어떤 각 개발자들 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리더십에게도 다 포함이 되는 얘기거든요. 뭔가 되게 중요한 회의 가셔서 임원분이 잘 협상하고 왔대. 나만 믿어. 그 친구 내가 예전 회사에 알던 친구야. 알긴 뭘 합니까 저희가. 공유가 돼야죠. 무슨 주제로 대화가 됐고 그래서 어떤 합의를 봤는지 그래서 뭐 어떻게 하기로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결정되면 그 협의를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일과 관련된 다른 사람들이 거기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정책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면 저희가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일을 풀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두에게 알린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부담을 받는 건 사실 각 구성원 개개인보다는 리더십들이 사실 더 많이 힘들어합니다. 저희 MBT가 사실 그렇고요. 뭐 각종 리더십 미팅이나 협의 때 전달받고 나눴던 이야기들을 모두 다 구성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거든요. 매우 많은 사실 시간을 잡아먹는 일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각 구성원들이 리더십을 갖추는데 매우 어려워한다는 걸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너는 리더십 있는 인재상으로 일하지 않는 거야? 정보가 없는데 어떻게 리더십처럼 일을 합니까? 정작 중요한 정보는 소수가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사실 리더십 인재 양성을 위해서 그런 정보의 공유를 좀 되게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이유를 분명히 이해한다. 이거는 거의 오늘 완전 세뇌급으로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발적인 동기부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이해하고 있어야 내가 하고 싶어야 어떤 업무의 퍼포먼스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은 모두와 공유한다. 이런 거에 특화된 툴이 컴플런스라는 툴이 있죠. 저희는 그걸 도메인을 위키라고 따서 사실 사내 어떤 그 지식 공유회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각 구성원들이 모두 다 열심히 공유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잘 안 보게 되죠. 너무 많기 때문이죠. 이건 내가 필요한 정보는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처럼 어느 정도 나의 찾는 의도를 좀 유추해서 결과를 뿌려줬으면 좋겠는데 이건 뭐 정보 하나를 알아보려고 검색하면 진짜 그것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경험이 올라오니까 사실 꽤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어떤 지식 공유의 툴을 만들 때는 나중에도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그 뭔가 프로젝트 관리나 어떤 이런 카테고리 관리를 되게 매우 잘 짜 놓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게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거기에다 남겨놓은 모든 지식들은 거의 뭐 그냥 불필요한 사실 시간을 소모했다라는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수를 비난하지 않는다. 근데 실수에 무한히 관대하기만 한 조직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실수를 비난하지 않는 게 애자일 문화고 데브옵스 문화라고 하는데 글쎄요. 그걸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싶다라는 사실 그런 욕망으로 바꾸시면 우리가 이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게 없는 실수는 다음번에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근데 이번에 이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무언가를 배웠다면 네가 나 대신에 삽질을 해줬구나. 진짜 고마워.가 된다면 저절로 인정하게 돼요. 그런 대화나 그런 팀워크에서 좀 어떤 신뢰 프로세스가 사실 형성되고요. 그리고 완벽한 방법은 없다. 끊임없이 개선한다. 매우 잘 짜놓은 사실 구조라기보다는 저희도 서비스 개발이나 내부 구조가 막 그렇게 막 견고하고 단단한 내구성을 사실 지닌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매년 그러니까 나아지는 모습이 분명히 보이고 지금은 나름 어디 가서 저희가 기술 발표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내부적으로 좀 많이 단단하고 다양한 기술들을
도입하게 된 거죠. 저희가 끊임없이 개선을 반복하고 많은 것들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을 때까지 공부하고 공부시킨다라는 내용은 저걸 하지 않으면 사실 진화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문제가 발생돼서 원인을 도출할 때 이제 서로 무슨 자료를 찾아봤다라는 얘기를 꽤 많이 주고받거든요. 예, 그냥 뭐 블로그 포스트에 이게 있었어요. 사실 그런 어떤 우리는 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 어떤 뭐 우분투 공식 문서나 아니면 뭐 제플린 공식 문서나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주고받아야 내가 보지 않았지만 저런 스펙을 쟤는 가지고 있었고 저런 내용이 저쪽 문서에 잘 정리가 되어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사실 공동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어떤 공부하는 게 무엇을 위해서 사실 공부를 하는 걸까요? 그냥 뭐 막 똑똑해지려고? 그건 분명히 아닐 거예요. 각자 뭐 추구하는 바는 다르겠지만 자기가 이루고 싶은 어떤 개발자로서의 꿈이 있잖아요. 뭐 그냥 이걸로 제가 정년퇴직까지는 좀 잘 어떻게든 큰일 없게 보내다가 퇴직금을 받으려는 그런 마인드라면 사실 좀 뭐 얘기는 다르겠지만요. 분명히 우리는 각자의 꿈을 되게 존중하고 그 부분을 달성하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우리는 배우고 성장해야 된다고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반드시 공부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공부하지 않는 동료는 오히려 많이 주변에 좀 뭐랄까 악영향을 준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약간 긍정적인 영향력, 영감을 주는 동료가 되고자 노력을 하기도 하죠. 예, 입에 침이 마르게 설명했던 저희 MBT 조직도입니다. 저희는 뭐 이런 어떤 조직의 모습을 갖추고 있고 이제 이 중에서 제품 길드라고 부르는 곳이 저희 개발자들이 모여 있는 개발센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서비스 운영이라는 부분이 제품 전략팀, 그러니까 뭐 어느 회사에서는 기획이기도 하죠. 그런 쪽의 기능과 좀 약간 협업을 이루면서 그 약간 전략 쪽에 좀 주로 많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 이제 요즘에 그로스 해킹이라고 그래서 어떤 데이터에 기반한 약간 좀 막강한 권한을 갖고 많은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파티라고 그래서 저희는 뭐 A 파티, B 파티, E 파티, M 파티 막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있어요. 뭐 그냥 알파벳을 쭉 나열한 건 아니지만 이쪽에 각 리더십들이 모여서 하는 미팅을 알파벳 파티 미팅이라고 합니다. 스탠드업. 예. 그래서 각 파티별로 뭐 클라이언트 개발자,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개발자 한 2명, 그리고 서버 개발자 한 2명, 그리고 뭐 그 외에 약간 뭐 디자인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을 다 포함해서 한 5-6명으로 꾸려져 있는데요. 뭐 그 파티로 아예 그냥 프로덕트를 계속 생산해내기만 하는 되게 빠른 개발을 하는 그런 파티가 있는가 하면 캐시 슬라이드 쪽에 어떤 특정 모듈들을 맡아서 담당하고 있는 파티도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작은 조직으로 쪼개서 가능한 기능을 구체화시켜서 그것들을 좀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내고자 하는 저희 조직의 모습이 사실 매우 많이 녹아있는 조직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애자일이나 데브옵스 문화를 하고자 하는 기업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어떤 조직의 단위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구조, 어떤 팀의 단위는 그대로인데 우리가 이제 문화를 애자일이나 스크럼을 해볼 거야. 린 방식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사실 그거는 약간 취미 생활과 같은 정도의 수준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많은 그 어떤 문화에 대한 전문가들이 그런 부분들을 조직의 구조가, 조직의 구성이 그 문화에 맞게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세분화되고 나뉘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좀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야만 한다라는 사실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국 조직 문화는 입으로만 떠들고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고 저희 데브옵스는 공통 그냥 팀으로 저렇게 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렇게 파티가 또 저 파티 하나에 막 소수 한두 명이 속한 파티가 막 합해지기도 하고 다시 나눠지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어떤 각 파티별로
구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서 공통팀인 데브옵스에 얼마나 많은 요청들을 사실 해오겠어요. 예, 그걸 대응해야만 하는 거죠.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사실 이 데브옵스 문화 이런 것들을 사실 잘 활용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쓰고 있는 그 아까 보셨던 그 작은 최소한의 그 동그라미 단위 있잖아요. 그런 쪽 하나당 각각 그 자신들만의 칸반 보드를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오프라인 칸반 보드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 데브옵스 같은 경우에는 또 온라인 칸반 보드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를 할 때는 온라인 칸반 보드로 하고 매일 오전 그 11시에는 그 스탠드업 미팅을 위해서 그걸 오프라인으로 티켓을 다 붙이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티켓을 마무리하는 형태로 업무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각 어떤 파티들의 성격에 맞게 또 업무 진행 방식에 맞게 칸반보드의 모습도 다 제각각이고 이 진행되는 단계도 다 다릅니다. 예. 그만큼 나름 애자일 문화 속에서도 어떤 기업이 애자일 문화에 필요한 부분을 가져온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작은 조직에서도 자신들이 어떤 필요한 방식으로 그 문화를 좀 활용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이 칸반보드를 좀 찍어왔어요. 저희 여기 데브옵스 보이시죠? 티켓이 많을 땐 사실 엄청 많은데요. 그래도 다른 곳에 비해서 좀 과하지 않나요? 가운데가 매우 많다고 느껴지시죠? 저거는 전사 칸반입니다. 결국 이쪽이 어떤 아까 보셨던 조직도에서 마케팅이나 어떤 타 그룹, 부서에서 요구사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10가지 정도 저렇게 나열을 해놓고 우측에 거기 구현에 대한 세부사항이나 어떤 듀데이트가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다 우선순위별로 10개를 뽑아서 공유를 하게 되죠. 그러면 그걸 이제 이 알파벳 파티라는 곳에서 각 파티의 리더십들이 모여서 화요일, 목요일만 스탠드업을 하긴 하는데 그때 모여서 이제 이런 과제에 대한 분배를 결정하고 이걸 어느 파티에서 어떤 일정으로 진행할지 더 구체화할 내용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티켓을 받아서 알파벳 파티에서 진행되는 일정에 맞춰서 각 파티가 그 티켓을 가져와서 이제 작은 태스크 단위로 쪼개고 그걸 각 구성원들이 가져다가 구현을 하게 되는 사실 그 과정들이죠. 얼마나 회의가 많겠어요. 이 부분에서 그 애자일을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개발자분들 많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칸반입니다. 예. 왜냐고요? 티켓 하나하나에 구현해야 될 상세 내용들이 있는데 그에 맞춰서 또 어떤 듀데이트 같은 것들이 다 막혀 있죠. 그게 지연되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명확히 공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발자들이 발가벗겨진 느낌? 예. 내가 차 한 잔을 먹으러 나가도 뭔가 다 공유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그래서 저희는 좀 주기적으로 쉬는 어떤 여유 있는 그 약간 월? 짧게는 주를 가지려고 매우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디 워크숍 같은 걸 분기별로 갈 때마다 좀 더 여유 있게 말 그대로 워크숍 가서도 일을 하지 않도록 좀 워크숍을 좀 플레이샵처럼 좀 보내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해소의 창구가 없으면 사실 이거는 끊임없이 사람이 압박받을 수밖에 없는 도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그 어떤 성향에 맞지 않는 분들은 대단히 싫어하는 문화이자 방법이기도 합니다.